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수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7월 6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내일 7월 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이고 국민의힘도 결정적인 운명의 날입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심의가 되는데 징계를 미룰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징계를 미루면은 엉망이 됩니다. 계속 당대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고위 당정회의, 그러니 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대표,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김대기 대통령실 실장 이렇게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지금 이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고위 당정회의입니다.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까, 이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도 이준석이 참석은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이준석 대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내부에서 싸움만 하다가 갑자기 거기 가서 그 경제 문제를 놓고 나라 국가 경영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려니 아는 것이 없겠죠. 현재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준석 오늘 거기서 고위 당정회의 협의회 여기서 참석을 해서 개호한다는 말이 지난 대선에서 본인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내 대선 때 나 때문에 대선에서 이겼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어. 역할을 강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내일 윤리위가 있으니 오늘 그 비서실장,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까지 다 참석한 자리에서 본인의 구명운동을 한 거죠. 이 자리에서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당정회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때 많은 캠페인을 기획했지만 갑자기 대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대선 때 많은 캠페인을 기획했지만 전 국민을 열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59초 소처 공약의 비밀을 모두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본인이 대선 때 59초 소처 동영상을 기획을 했다는 거죠. 지난 대선 당시 이준석이 기획을 해서 제작을 한 거는 맞죠. 윤석열 대통령의 생활 밀착형 공약 홍보 콘텐츠 이렇게 했는데 윤리 징계 심의 직전, 이른바 직전에 윤심의 막판, 윤석열 대통령에게 막판에 호소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런 것들을 공약을 해서 결국 대통령이 당선된 거다. 이거를 오늘 이 중요한 이 당정회의에서 당대표가 자기 자랑을, 대선 때 자기가 이렇게 활동을 해서 대선 창출의 공신이다, 이런 식의 과시를 하는 그런 장으로 삼을 정도로 지금 이준석이 계속 여당을 이끌고 가서는 윤석열 정부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징계위에서 결론을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그 전에 이준석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집권 세력에서도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을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그 대타를 내세워야 된다, 이런 그 분위기가 상당히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안철수 의원 국회에 진입을 했죠.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아웃될 경우에 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몸을 풀었습니다. 자,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정도 되면은 사실상 퇴진이죠. 임기가 1년 남았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조기 전당대회가 열려야 되고, 조기 전당대회는 이준석의 잔여 임기 1년 동안 조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유력한 사람이 안철수죠. 안철수가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은 도전하기 어려워집니다. 권성동은 원내대표 임기가 내년 4월까지니까 나오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 김기현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안철수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는 공동정부의 한 축이죠. 후보 단일화를 할 때, 협상을 할 때, 그때 장제원 의원이 정권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서 안철수가 국민의힘 안에서 안착을 하고 정착을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친윤이 돕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약속 아직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지켜지겠죠. 그래서 아마 안철수 입장에서도 그때 국무총리를 맡지 않고 이렇게 국회로 들어간 것이 그런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되죠. 물론 국무총리를 맡지 않은 것이 안내 백지 신탁 문제도 있지만
이준석의 퇴진, 조기 퇴진을 다 예상을 하고 안철수가 총리로 행정부로 가지 않고 국회로 들어갔다. 이런 시나리오라면은 지금 안철수가 지금 움직일 때죠. 움직일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의 아웃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실제로 내일 이준석 징계인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강폭 행보를 예고하는 일정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하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 일정이 내일 일정도 아니고 12일 일정인데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뭐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 당, 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자, 국정과제를 이행을 뒷받침한다. 지금 이준석의 행태가 상당히 다르죠. 이래서 여권 내 잠재적 당권주자 안철수가 당내 세력 확장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정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오늘 낸 보도자료 내용 이겁니다. 내일 이준석 징계인데 오늘 12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위기를 넘은 미래로 란 주제로 민, 당, 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벌써 이 일정 강폭 행보를 하겠다는 걸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이준석 운명이 결정되는데. 그리고 인수위원장으로서 제시했던 대한민국 110대 국정과제 청사진을 완성하려면은 먼저 과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과 다른 모습이죠. 정책으로 접근하는 거죠. 12일 토론회는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19, 20일, 26일, 8월 9일 계속 주제를 달리해서 4차례에 걸쳐서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철수 의원이 자장을 맡아서 당정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참석을 시키는데 국회의원들을 제한을 하지 않고 누구든지 와라. 오픈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력을 모으는데 아주 좋죠. 의원들도 자기 당권이 유력한 안철수에게 줄을 서는데 뭐 달리 방법을 찾을 필요도 없이 안철수가 자장으로 있는 그 토론회에 참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새 확산 방법인데 일종의 뭐 줄 세우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공부 모임이 있죠. 특히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 포럼이 있는데 여기에 저번에 의원총회보다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렇게 해서 좀 논쟁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미래혁신 포럼도 그때 안철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석에서 인사말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또 민들레 포럼은 장제원은 빠졌지만은 친윤계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결국은 나중에 안철수 당대표를 만드는데 친윤 쪽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준석 내일 운명이 결정되는 날인데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강폭 행보 시작을 알렸다.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내일 이후의 안철수의 행보는 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